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비염을 좋아지게 하는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이 비염에 효과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염을 연구하다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 음식입니다. 음식 알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성 알러지도 있고 지연성 알러지도 있는데 보통 연구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25%에서 91%까지 급성이나 지연성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피하거나 급성에 있는 꽃가루나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평균적으로는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지연성 음식 알러지를 교정했을 때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비염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우유, 밀가루, 설탕, 계란, 땅콩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음식 첨가물 제한식이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디움 벤조에이트나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나 이런 음식 첨가물이 있는데 이런 첨가물을 한 달 정도 제한을 시켜봤더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완전히 증상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한 2.6%, 증상이 호전되는 사람들이 14%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첨가물이 현대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트랜스 지방의 섭취, 안 좋은 어떤 가공된 그런 기름이죠. 트랜스 지방이 현대 사회에서 많아지는데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면은 알러지, 그러니까 비염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을 먹고 우유나 밀가루를 먹고 비염을 치료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트랜스 지방 대신에 건강한 오메가3나 건강한 오메가6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알러지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한 인구의 7-80%에서 결핍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핍 시에 알러지를 체크하는 그 호상구 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소변에서도 호상구가 많이 증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심해져가지고 기도가 좁아지거나 갑자기 코가 막히거나 두드러기가 갑자기 막 올라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마그네슘 결핍군에서 더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365mg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300-400mg 정도를 복용을 하시는데 물론 흡수가 잘 되는 킬레이션형의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복용을 하게 했더니 비염이 유의하게 눈물도 그렇고 코흘림도 그렇고 비염도 호전이 되었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각자 주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내보라 그랬더니 굉장히 엑설런트하다 이런 평가가 75%, 그 다음에 엑설런트 또는 굿, 좋다 하는 사람까지 합하니까 95%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염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하루에 500mg이면 많은 용량이 아니죠. 요즘에는 되게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만 한 일주일 이상 먹어도 알러지 반응을 70%까지 줄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근데 비타민 C는 고용량일수록 효과가 좋고 항히스타민 효과가 더 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mg, 그러니까 1g을 먹은 사람들은 전체 연구 인원 중에서, 실험 인원 중에서 반수에서 증상이 한 50% 정도 호전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더 용량을 올려서 1.5g에서 한 2.25g 정도 먹은 사람은 전체 실험군 중에서 75%에서 반 이상 정도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굉장한 그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는 거고, 사실 이거를 주사로 맞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타민C를 자극이 없이 만들어서 코에다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실험을 해봤더니 하루에 3번 정도 한 2주간 했더니 74%에서 굉장히 많은 수에서 코 점막 부종이나 콧물, 코막힘 등이 호전되었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들이 사실 잘 아는 물질들이 비염에 효과가 있는데, 칼슘을 하루에 한 1000mg 정도를 복용하거나, 물론 흡수가 좋은 칼슘이면 더 효과가 좋겠죠. 흡수가 좋은 칼슘은 더 적은 용량으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적은 용량을 혈관 주사로 맞아도 알러지 반응이 줄어든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도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하루에 800 IU 정도를 먹으면은 전체 실험군 중에서 증상이 감소된 게 한 25% 정도 되고요.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날이 줄어드는데 그게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 증상이 심각한 날이 한
5분의 1로 줄었다. 그러니까 20% 정도의 증상이 심각한 날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좋은 게 정맥 주사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비타민 C나 B군이나 마그네슘 등의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칼슘들도 섞여 있고 이런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이어스 칵테일을 요즘엔 놓는 그런 클리닉이 많은데 계절성 비염이 굉장히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알러지가 심하게 비염이 올 수가 있는데 주 1회씩 이 마이어스 칵테일을 맞는 것만으로도 알러지 심한 계절을 잘 넘겼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량 비타민C와 마이어스 칵테일을 주사하면 알러지가 좋아지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해독 물질을 잘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도 코에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형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내잘 스프레이로 코에 점막에 이렇게 해서 썼더니 무려 한 11명 중에 10명이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코 점막의 염증을 줄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대사를 하는, 메틸레이션 대사는 해독이나 항암이나 혈관질환이나 뇌건강이나 이런 데 다 중요한데요. 메틸레이션은 비타민 B6, 9, 12로 돼 있고 그 중에서 B9이 엽산인데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엽산을 먹어도 메틸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염이 심해진다고 돼 있고요. 이런 B6, 9, 12 결핍된 분들한테 고용량의 6, 9, 12를 주면 알러지에 효과가 있다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심하게 결핍이 있는 분들, 특히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활성형 엽산을 하루에 한 3-4mg 정도를 먹고요. 물론 이제 시간 간격을 떼어서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B12는 한 3-4,000mg, 그 다음에 비타민 B6는 300에서 400mg 정도를 먹으니까 알러지 증상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위산 저하에는 치료법을 베타인 HCl이나 펩신이나 애플사이다 식초 이런 걸 먹고 나서 비염이 많이 완화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러지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항산화제 중에서 여러분이 떠올리는 게 퀘르세틴이라고 있는데, 퀘르세틴은 양파 껍질에 많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뭐 무잎에도 많고 고수에도 많고 파파야 순, 모링가, 콜리플라워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고요. 고구마 순에도 들어가 있는데 퀘르세틴이 항히스타민 효과를 충분히 내려 그러면은 하루에 1000mg씩 하루에 4번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고용량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먹었을 때 가장 비염을 억제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영양소인데도 비염에 도움이 되는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라티오펩티다제라고 하는 단백질 효소가 있거든요. 어디서 추출했냐면 말이 어렵네요. 세라티 아마르 세센스균이라고 하는 데서 추출을 했는데, 이 세라티오펩티다제는 비염, 축농증, 비염 점막의 건강, 객담, 관절의 염증, 조직이 섬유화가 돼가지고 통증이 되게 심하거나 나팔관 같은 데도 유착이 돼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섬유화된 조직을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라티오펩티다제를 하루에 한 20만 IU 정도,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12만 IU짜리도 있고요, 4만 5천 IU도 있고 한데 하루에 한 20만 IU씩 천천히 이제 용량을 저용량서부터 올려나가면 비염에 굉장히 훌륭한 치료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걸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세라티오펩티다제 아니면 검색할 때는 세라펩티다제라고 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스팅잉 네틀루트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서양 쐐기풀입니다. 서양 쐐기풀은 굉장히 항염 효과가 좋은데요. 앞으로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TNF-알파라고 하는 거를 억제시켜서 염증을 줄여주는데 관절염이나 비염이나 피부 알러지나 자가 면역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통증과 염증 반응, 알러지 등을 좋게 하는데 부작용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 쐐기풀 중에서도 이제 뿌리에서 추출한 거를 하루에 600mg 정도 먹으면은 알러지 증상이 굉장히 깜짝같이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터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국말로는 머위입니다. 머위. 한 연구에서 580명의 비염 환자들을 2주간 머위 추출물을 500ml씩 복용을 했더니 90%의 환자에서 증상이 개선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통증 개선, 알러지 개선, 항염증, 열도 떨어뜨리고 객단 배출이나 호 같은 것들이 잘 배출되게 만들고 상처 회복, 그 다음에 소화를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 점막에는 가블리셀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는 술잔 세포라고 하는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런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을 조절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잘 먹어야 이런 코 점막, 위장 점막, 기관지 점막 이런 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되게 중요하고, 비타민 A는 대구 간유나 아니면 비타민 A 영양소를 직접 드셔도 되고, 뭐 한 6만 IU에서 한 10만 IU 정도 먹고 증상이 개선되면 좀 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타민 D도 효과가 있는데, 비타민 D는 단지 영양소가 아니라 약간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데 이게 코티솔 같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 A와 D를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지용성 비타민을 복용할 때 주의할 거는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걸 먹어도 효과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즙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은 바일 솔트라든지 담즙 분비를 잘 되게 하는 아티초코라든지 그런 물질들을 좀 섭취해 가면서 담즙이 분비가 되게 해서 얘네들이 지방과 잘 섞여서 흡수가 될 수 있게, 물론 얘네들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이랑 같이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또 아연이 있는데요. 아연은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런 감염을 무력화시키고 감염에 대한 면역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연이 결핍이 심한 분들은 아연을 복용해도 비염이 좋아집니다. 그때 이런 걸 하는데도 좀 더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몰몬티라는 게 있어요. 몰몬티. 몰몬교 할 때 그 몰몬 맞습니다. 마황 아시죠? 마황. 이 마황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건데 부작용이 적은 마황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몰몬교에서 많이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몰몬티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효과가 약간 그 에페드린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기관지를 확장시켜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라든지 부비동이 붓는 것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염이나 천식 환자들이 좀 부신 기능이 떨어집니다. 원래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이 떨어진 분들한테 부작용이 있는 마황 대신, 그러니까 마황에 한약 같은 데 섞여 있다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요, 다이어트 용도로. 마황 대신에 이런 몰몬티 익스트랙트를 사용하시면 부작용 없이 코 점막의 충혈 제거, 기관지의 좋아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기능학적인 접근법과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새로운 영양소들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병원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